인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심화과정 주민의견서 제출과 사업 모니터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의무사항으로 주민의견서 제출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게시한 예산 편성 기준 중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예산 편성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의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2.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 정비. 3.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견서가 애초의 취지에 맞게 작성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견서란 무엇일까요? 주민의견서란 인천시의 연간 예산 편성 과정 및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주민의견서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신규 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나 주민참여 예산 사업 이외에 사업에 수반되는 인천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주민의견서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해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주민의견서는 이러한 의의와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견서 작성 시에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공공성 및 지역발전이란 주민의견서 작성 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은 공익을 우선해야 되며 사업의 수혜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주민 요구 대응성입니다. 이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로 건설, 교통과 관련된 사항이며 지역의 주요 지역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자리, 지역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과 이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실행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방안이 필요한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예산 규모는 적절한지 여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의견서의 주요 작성 항목을 봐볼까요? 분야는
2025년 주요 사업 및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총괄 의견에는 예산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하는 칸이고 분야별 의견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해당 분야의 차후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과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개선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의견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주민의견서는 2023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행정분과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입니다. 이와 같이 총괄 의견과 부서별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과별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합니다. 관련 양식 및 제출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은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예산 사업의 사업 집행을 독려하고 애초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애초에 시민이 제안했을 때 취지를 살려 적극 반영했는지에 대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집행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봅니다. 모니터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서면 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우선 서면 모니터링은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관리 카드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 내용, 예산 집행률, 향후 계획 등이 작성된 관리 카드를 보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모니터링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의견 작성 시에는 모니터링 운영 계획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평가 기준은 효과성,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수혜도, 확산 가능성입니다. 효과성이란 제안 취지대로 시행되었는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인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며, 타당성이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익 목적에 적합한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적정성이란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 요인 없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용이며, 수혜도란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인지에 대해 보는 기준입니다. 확산 가능성은 사업 효과의 장기간 지속 여부, 인천시 전역에 걸쳐 적용 가능한지, 타 지역 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후 현장 추진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거나 환경 개선, 시민 편의 시설 조성 등 추진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합니다. 현장 모니터링 시행 시에는 참여예산위원과 사업부서 담당자가 함께하며 아래 4개 항목을 점검하고 의견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의 부합성, 예산 낭비 우려 요인, 사업 현장 주변 민원사항 발생 요인, 공공성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상하반기 모니터링 이후 분과위원회별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우수사업은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또한 과정별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